카니발 오너를 위한 유용한 팁 3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즉 테일게이트에 대한 사용법과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니발의 트렁크는 운전석에서 버튼을 통해 오픈할 수 있고 트렁크 하단의 버튼을 통해서도 열 수 있죠. 또한 차량의 키를 사용하여 트렁크 도어를 열 수도 있습니다. 트렁크 도어의 속도는 보통과 빠르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속도 차이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트렁크를 열었을 때 개방각이나 개방되는 높이를 보면 상당히 높게 올라가죠. 그래서 뒷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조금 무섭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럴 때에는 주차선을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파란색은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알림선이고 노란색은 내가 회전을 할 때 실시간으로 내 차의 궤적을 알려주는 선입니다. 빨간색 선은 트렁크 가이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의 아파트에서 주차할 때 서라운드 뷰에 보이는 빨간색 선을 스토퍼에 위치시키고 트렁크의 물건을 빼내는 것이 제일 안전하긴 하더라고요. 처음 가는 장소라서 헷갈리신다면 노란색 선을 맞추시고 넉넉한 공간에서 트렁크를 오픈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슬라이딩 도어와 마찬가지로 트렁크 도어는 과연 안전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한데요. 일단 트렁크도 오픈될 때 뒤에 벽이 있다면 일단 접촉부터 하고 저항이 있을 때 닫히는 형태라서 안전에 유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니발을 구매하자마자 트렁크 도어 하단에 PPF를 반드시 작업하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렁크 도어는 열리고 있는 상태, 즉 움직이는 도중에 버튼을 누르면 멈추는데요. 그리고 버튼을 다시 누르면 내려가죠.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버튼을 누르면 멈췄다가 다시 내려가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량의 스마트키에 트렁크 열림 닫힘 버튼을 길게 눌러주게 되면 문을 닫고 열 수도 있죠. 이때 문이 열리는 도중 열림 닫힘 버튼을 누르면 동일하게 멈추게 되고 버튼을 길게 누르면 다시 닫히게 되죠. 그리고 핸들 왼쪽에 버튼 역시도 살짝 눌러서는 동작하지 않고 길게 눌러야 동작을 하고 빨리 한번 눌렀을 때는 멈추고 길게 누르면 다시 닫히게 되죠. 뒤에 차량이 근접한 상황에서 트렁크를 열고 강제로 문을 정지시켜 트렁크 개방각이 이상 없다고 판단이 되면 문을 열고 짐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사용해도 되긴 한데 조금 번거롭긴 하죠. 그런데 조금 독특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버튼을 잘못 눌러 트렁크 문이 개방이 되었고 저항에 의해 멈췄을 때 이때 트렁크 도어는 일정 개방각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계속 트렁크 도어를 위쪽으로 열려고 하는 기능적 특성도 있는데요. 이때는 수동으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저항이 있어서 개방이 되는 각도가 적다면 계속 열리려고 하는 특성이 있고 이때는 스마트키의 트렁크 버튼을 눌러도 개방하게 되죠. 늘 같은 자리에 주차를 해서 설정한 높이로 트렁크 도어를 열고 싶다면 설정에서 트렁크의 높이를 선택하여 정할 수도 있는데요. 시스템에서 설정, 차량, 도어, 파워 테일게이트 열림 높이를 선택한 후 원하는 열림 높이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완전 열림 3단계, 2단계, 1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높이 설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높이 설정을 제외하곤 딱히 필요한 기능이라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사용자 높이 설정을 선택한 후 차량의 뒤쪽으로 가셔서 트렁크 도어의 높이를 수동으로 맞추고 알림음이 들릴 때까지 트렁크 도어의 열림 및 닫힘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의 삐삐 소리가 들리게 되죠. 이때 트렁크 도어를 닫고 다시 열어보면 설정한 높이의 위치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완전 개방 상태인 처음으로 다시 되돌리고 싶다면 수동으로 올려서 다시 버튼을 길게 누르고 트렁크 도어를 닫아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도어를 열었을 때는 본래의 설정으로 돌아가게 되죠. 보통 이런 경우는 자주 주차하는 공간에 트렁크 개방 각도를 설정하는 분들에게는 유리한 기능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렁크 도어를 초기화시키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때는 시동을 끄고 트렁크 높이를 저장하는 것과 동일하게 왼쪽에 열림 닫힘 버튼을 길게 눌러 리셋해 주시면 되는데 다른 게 있다면 수동으로 트렁크 도어를 닫아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 트렁크 도어를 열어주면 삐삐 알림 음과 함께 트렁크 도어가 열리게 되죠. 이때는 완전히 열리기 전에 멈추면 초기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트렁크 도어가 강하게 닫힌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초기화 방법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차크닉이나 차박을 하면서 실내에서 트렁크 도어를 열고 싶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차량의 키를 활용하여 트렁크를 열 수 있기는 한데요. 그러나 디지털 키를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트렁크 내부의 하단에 이렇게 생긴 것이 보일 겁니다. 여기에 3열의 안전벨트 앞부분을 이용해 좌측에서 우측으로 밀어 수동으로 트렁크를 개방할 수도 있죠. 저는 아이들과 밥 먹다가 플라스틱 포크로도 해보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다 보니 어렵다고 느끼실 텐데요. 그럴 때에는 차량에서 홈으로 들어가 좌측 상단의 돋보기를 누르고 테일게이트로 검색하면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씩 활성화해보면서 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때 트렁크로 검색해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테일게이트를 여는 방법 중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차량 키를 소지한 채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기능인데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와 동일하게 차량에 근접하게 되면 삐삐 소리가 나면서 트렁크 도어를 열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파트에 늘 주차하는 제 입장에선 조금 불편한 옵션이라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와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 기능은 항상 꺼두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이나 넓은 주차 공간을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능은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합니다. 저는 그 대신 트렁크를 자동으로 닫아주는 기능은 항상 활성화하고 다니는데요. 차량 키를 소지한 채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다면 일정 거리에서 멀어졌을 때 트렁크 도어를 자동으로 닫아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물론 내비게이션에서 설정을 미리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차량 키를 가지고 트렁크 주변에 있으면 계속 삐삐 소리가 들리면서 문을 닫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때는 트렁크 도어 하단에 우측 버튼인 자동 닫힘 해제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일시적으로 자동 닫힘 기능을 해제하는 것이고요. 트렁크를 다시 열고 닫으면 기능은 계속 유지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내비게이션에서 설정을 통해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셔야 하죠. 그리고 자동으로 닫히고 있는 도중에 스마트 키로 잠금 버튼을 눌러 모든 도어를 잠글 수도 있습니다. 트렁크 도어를 닫을 때에는 내부의 짐이 제대로 적재되어 있지 않다면 저항이 있다고 판단하여 문을 다시 열어버리죠. 그럴 때에는 짐을 잘 정리해서 문을 닫아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동 트렁크가 동작하지 않는다면 내비게이션에서 파워 테일게이트 설정이 꺼진 것은 아닌지 확인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파워 도어 오프 스위치는 슬라이딩 도어에만 작동하며 도어 오프를 했다고 해서 트렁크 도어를 수동으로 열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편의 마지막으로 중립주차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파트에서 중립주차를 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립주차를 하지 않고 차량을 세워두었다면 난감한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더러운 남의 차를 밀기도 그렇고 사고가 났을 때에도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죠. 당연히 경사가 있는 곳에서는 중립주차를 해서도 안 되죠. 시동을 끄면 당연히 꺼지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사이드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를 먼저 꺼주시고요. 이때 브레이크는 계속 밟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시동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변속 다이얼을 왼쪽으로 살짝만 돌려주시면 N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라는 글자가 보이죠? 이때가 중립주차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영상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왼쪽으로 살짝만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돌리시면 되고요. 일정의 경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은 절대 중립주차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겠지만 차량이 큰 카니발은 더더욱 중립주차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